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오늘 학교에 잘 등교했습니까? 왕따,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가 꼭 아니고요.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하고 때로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들을 문제아라며 걱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문제아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자리의 신바다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신 대표님은 고교를 중퇴하고 일찌감치 창업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그 7년 전 단돈 300만 원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네. 신도림, 선유도, 경복궁, 상암 MBC, 한남동 등 서울 요지에 매장 수를 계속 늘려가고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보다 더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요. 그 카페가 커피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자립의 기회를 선물한다는 겁니다. 신 대표님과 함께 카페의 창업 이야기, 또 파란만장했던 청소년기, 그리고 요즘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바다 대표님, 제가 처음에 딱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신바다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네, 그 이름은 어머님이 지어주셨는데요. 네. 뭐 보시다시피 제가 전혀 바다라는 이름이 여성스럽다는 착각을 많이 받는데 네.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큰 그 좀 거친 네. 남자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바다처럼 넓고 큰 네. 그런 의미로 지어졌는데 뭐 커졌네요. 어머니 예. 뜻대로. 아주 어렸을 네. 때는 그 몰랐을 텐데요. 그렇게 커지실 거라고는. 예, 어렸을 때는 또 사실은 마른 편이었고 믿어지지 그랬어요? 않으시지만 예. 그랬고요.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거세요. 그렇군요. 네네. 예, 제가 뭐 연예인 중에는 뭐 양파, 거미 뭐 이런 이름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신바다. 예. 네, 본명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네. 그 고교를 중퇴하셨는데 그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어요? 17살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자퇴를 한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이남 중 장남이고 제 네. 동생이 저보다 5살이나 어려요. 차이가 나시네요. 꽤 나죠. 뭐 네. 지금은 그 제 동생도 저랑 체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 뭐 둘이 굉장히 크죠. 집안이 다 그러신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네. 동생도 저만해요. 그래서 저만한데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장남이었고 네. 저의 과거를 좀 얘기하자면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별거를 했어요. 일찍이. 네. 저는 아버지가 없었죠. 아. 소년 가장이었고 뭐 예. 집안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그 지역활동센터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빨리 돈을 벌겠다는 생각 계속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17살 때 이제 돈을 벌려고 자퇴한 이유가 가장 크죠. 네. 네. 근데 뭐 학창 시절에 뭐 특별하게 뭐 좀 어려웠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학업, 그러니까 그 학교 이렇게, 생활하면서. 네네네, 좀 별나고 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뭐 대학생이냐 그랬는데 뭐 수업도 네. 제가 골라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예. 들어가고 이미 싶은 중학교 때. 네, 들어가고 싶은 수업 들어가고 네. 뭐 빠지고 싶은 수업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었고 뭐 하여튼 제가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서 특기생이었어요. 운동 특기생이라서. 어떤 운동이요? 농구였어요. 농구요. 농구. 예. 농구 특기생이라서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사실 적응을 못했죠. 수업도 적응을 못하고 네. 그 뭐 저는 이제 운동부였기 때문에 이제 체육관이 있어서 수업 안 들어가고 체육관에서 그냥 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아나 네. 좀 뭐 학교 부적응자라고 네.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네네. 예. 네. 그러면은 그 자퇴를 하신 다음에는 이 창업을 하시기 전까지 주로 어떤 생활을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에서 중졸인 17, 18인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당시에 시급을 많이 주는 게 그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배달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네. 킥 서비스도 했죠. 킥 서비스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제가 원래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아,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뭐 수원을 갔다 오는데 뭐 3, 4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행 가는 네. 기분이고 예. 돈도 벌고. 근데 그게 네.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거래처가 똑같잖아요. 네. 가던 길 똑같이 가고 똑같이 일이 되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킥 서비스 배달 쪽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렇게 뭐 IT 쪽에 사실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웹 관련 뭐 IT 관련 회사를 뭐 제가 집 부천이었는데 삼성동까지 2시간 걸리는 거리도 출퇴근하면서 다니기도 했었죠. 네. 네. 아, 그러면은 이 창업을 하시게 된 거는요. 카페를 차리게 된 거는 그 제가 이제 IT 쪽 일을 계속 하다가 네. 사실 운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22살 때인데요. 네. 그 당시 싸이월드라고 싸이월드 있었죠. 예, 싸이월드도 네. 회사 성장할 때였는데 네.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계약직으로 제가 전환이 돼요. 네. 사실 그때 뭐 계약직이었지만 뭐 그 당시도 굉장히 큰 연봉으로 기억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회사가.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홍대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 너무나 제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홍대가 갖고 있는 문화와 네. 제가 살던 네. 부천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인 거예요. 예. 이게. 그때 저는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처음으로. 네. 그리고 야, 이런 걸 부천에다가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또 뭐 10년간 연락이 안 되는 아버지가 또 돌아가세요. 24살, 25살 때. 네. 진짜 완전히 가장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동네 공장을 다니셨는데 네.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뭐라 그러죠 정리해고요? 해고를 예. 당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뭔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버는 건 한계가 있고 네. 뭐 사실 저는 아직 그 군대도 그때 안 갔다 왔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 같은 걸 해야겠다 결심해서 첫 카페를 사실은 어머니 명의로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을 받아서 네. 점포 지원금을 받고 친구들 도움으로 돈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네. 친구 10명 넘게 이제 2달간 공사를 해서 첫 카페를 만들어요. 그 네. 과정들이 다 있어요. 뭐 7년 전 그거를 제가 나중에 사실은 컨텐츠화 시키려고 다 이제 만들어 놨었죠. 그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렇게 첫 카페를 만들고 지금도 뭐 네이버에서 부천 음자리나 검색하시면은 많이 네. 나오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예. 카페가 지금 다른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첫 카페를 만들었죠. 예. 그러면은 그 10명이 모두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 도와줬던 거고요. 이제 네. 사실은 돈을 좀 빌려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네. 친구들한테는 지분이라고는 그렇고요. 개인 사업자였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죠. 그리고 네. 뭐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네. 다 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기예요.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네. 예. 국민학교였다가. 그런가요? 초등학교 네, 1기시구나. 제가 일기인데 그 친구들하고는 뭐 지금도 철없는 농담 많이 하고 가끔 만나죠. 네. 하는 일이 다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네. 예. 그러면은 부천 음자리 카페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 됐어요? 어떤가요? 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카페가 많지도 않았고 부천 같은 사실 부천은 약간 좀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지금은 문화도시로 많이 발전됐지만 그렇죠. 7년 8년 전만 네. 해도 안 그랬는데 그때 이제 홍대에 있는 그런 카페다라고 해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고 네.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 그게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천에 카톨릭 아동청소년재단이라고 있는데 네. 쉼터 애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카페 만드는 도움 좀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됐죠. 2009년도에. 그래서 네. 인천 쪽에도 카페 만든 걸 도와주게 되기도 하죠. 예. 네. 근데 그 부천 카페가 이렇게 잘 됐던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점이 좀 빨랐던 거죠. 선점도 빨랐었고 네. 그 뭐 사실은 임대료가 싸야 돼요. 네, 그리고 카페를 차리려면. 네, 저는 지금도 권리금 있는 곳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네. 그 뭐 젠트라피케이션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없는 상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뭐 멋있게 공간을 만들든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중에 뭐 권리금을 받고 나올지 네. 권리금 있는 곳 자체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 네. 뭐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헝그리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싼 곳을 찾는데 네. 가끔 지금도 창업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제 공간을 작게 하려고 하는데 네. 돈이 없으면요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저는
뭐 한 곳에 매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 10명 정도 만날 거예요. 근데 10명 정도 만난다는 뜻은요. 네. 한 군데에서 두세 군데는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떤 지역마다 부동산끼리 파벌 같은 게 또 있어요. 네.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소문이 나겠죠. 뭐 이상한 애가 계속 이제 뭐 물건을 찾으러 다닌다. 네. 그러다 보면 뭐 까다롭다. 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뭐 부동산 얘기들은 이제 빨리빨리 물건 쳐내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건 볼 때 굉장히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 엄청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입지하고 권리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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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입지가 제일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가요? 저희가 뭐 카페 운영을 되게 뛰어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네. 물론 이제 계속 뭐 이제 회사 저희는 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식구들한테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 상승시킬 고민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네. 서비스든 상품이든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네. 스타벅스 커피랑 저희 커피랑 별 차이 없어요. 동네 커피랑 별 차이 없어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상품 자체나 뭐 서비스는 물론 뭐 더 뭐 정말 1%의 그런 걸 발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네. 입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히려 경영적인 측면에서 월세가 얼마인가 여기서 매출은 얼마 나올 거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네. 네. 그 요즘 카페 창업에 대해서 이게 여러 군데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뭐 그분들을 만나면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뭐 지금 이런 똑같 비슷한 얘기들 하는데요. 네. 제가 뭐 되게 신뢰가 되는 수 있는데 네. 오신 분들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도 하겠지만 제가 첫 카페 차릴 때 저는 홍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을 진짜 10명도 이상 만났을 거예요. 네. 만나는 게 그냥 제가 카페를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얼마가 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를 네.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수에 대한 시세가 나오더라고. 인테리어 시세가 대충 이 정도면 얼마가 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커뮤니티 발달돼 있잖아. 네이버 카페 뭐 직접 인테리어하기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네. 가서 이제 자재들 견적서도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가 들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네. 인테리어 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입지 뭐 인테리어 뭐 커피 쪽을 다 정말 한 2-3개월 최소 2-3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 준비하면 저는 창업을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돈 줄 테니까 창업해줘요. 돈 줄 테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고 예. 약간 DIY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네. 우선 그 이름이 자리인데요. 네네. 네, 자리에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나요? 자리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카페 할 때도 사실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입지랑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예. 근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슬로건이 아이들한테 이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기도 하고 일자리의 네. 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미래나 자기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갈 수 있는 꿈자리도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또 환경이나 주거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뭐 심자리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 모토죠 회사에. 네. 네. 아, 그런 그런 의미들이 의미에서 있습니다. 예, 네.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 요즘 그 학생들한테 뭐 진로 교육이다 이런 거 할 적에 흔히 뭐 바리스타 교육, 예,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또 그 카페에서는 이제 바리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진로에 있어요, 이 바리스타 교육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카페 사장이 될 거라면 바리스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경영적인 다른 의미인데 네. 물론 제가 커피에 대해서도 일반인이나 뭐 강의할 정도는 되긴 하지만 네. 그건 내가 판매할 상품이나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인 거지. 네. 제가 뭐 전문 바리스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친구의 꿈이 바리스타가 되는 거냐 아니면 커피숍 사장이 되는 거냐 혹은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거에 따라 뭘 해야 될지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위기 청소년들이든 아니면 일반 그 청소년들한테 좋은 점이 문턱이 낮아요. 신선한 거죠. 바리스타나 베이커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네. 문턱이 낮아서 예. 다 뭐 전문 베이커리 전문 뭐 바리스타를 키우려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신선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일단 네. 체험해 봐라. 다양한 경험을 주려는 목적인 거죠. 저희가 하는 그런 교육들은요. 네. 네네네. 예. 근데 뭐 본인의 교육은 그렇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바리스타나 이런 걸 하려는 친구들한테
중에 하나. 어떤 걸까요? 이 바리스타가 이렇게 너도나도 너무 많이 하니까 말이죠. 바리스타 협회가 대한민국에만 한 100군데가 있습니다. 협회만요. 네, 그러니까 민간 국가 공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커피 시작할 때만 해도 자격증 제도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사장으로서 누굴 채용, 어떤 애는 자격증이 있고 어떤 애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자격증 있는 친구를 채용할 거예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너무 스펙 같은 게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네. 바리스타 취득자가 몇만 명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카페에서 일해본 경력 같은 걸 더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뭐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이론적이고 네. 너무나 FM적인 거거든요. 사실 매장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아.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네. 그래서 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 파트타임 방학 때 파트타임이라도 카페에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네. 물론 그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주는 카페에서. 그래야겠죠. 네. 예. 요즘은 뭐 뛰어먹는 또 업주들도 네, 많으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카페 창업을 이제 꿈꾸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카페 창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뭐 하면 일단 다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말려요. 저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말렸거든요. 네. 근데 기업가 DNA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변에서 말리고 뭐 해도 하는 사람이 네. 기업가 같아요. 이렇게 뭐 계속 저도 그때 저는 학교 그만둘 때도 굉장히 주변에서 말렸고 창업한다 그랬는데도 주변에 다 말렸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창업을 했잖아요. 예.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애들이 기업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떤 고집 같은 거.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고집만 써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뭐 깊게 파봤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 것 같죠. 분야에서. 네네네. 네. 근데 그 말려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그 원동력은 뭔 것 같습니까? 뭐 계속 좀 제가 자유롭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뭔가 압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창업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저희가 어제가 또 월급날이었어요. 월급날이면은 저희 구성원들은 좋겠지만 저는 되게 예. 우울해지거든요. 네. 비도 오더라고요 어제. 예. 근데 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요 감정의 극한을 느껴요. 인문학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너무 희열과 기쁨도 있고 너무 절망도 절망.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사업이나 창업을. 예. 근데 그럼에도 왜 하냐면 인간의 극한의 감정을 다 느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람. 도 있고 기쁘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창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예. 그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어느 때보다도 창업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취업이 안 돼서 창업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요. 신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그 어렵다라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좀 남다른 기업 형태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면에서 그냥 일반 카페와 사회적 기업의 카페가 좀 다른 건가요? 사회적 기업은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미션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네. 조직의 미션이 뭔가 미션하고 일단 일반 기업들은 비전을 많이 내세워요. 네. 뭐 저도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지만 네. 미션을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왜 하려는가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네. 근데 저희 구성원들하고 계속 미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의 미션은 네. 한 줄로 얘기하면 위기 청소년의 자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 자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거고 네. 자립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뭐 아이템인 커피가 된 거죠. 그게 네. 일반 기업하고 다른 점. 네. 이제 미션이 있냐 없냐. 네. 네. 예, 그러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교육을 하죠. 교육을 하고요. 뭐 채용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교육 채용을 했는데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쉼터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사실 아이가 완전히 자립을 하려면 네.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맨날 때려요. 네.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친족에 의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하기도 네. 하고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친구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희가 그 우주라는 회사랑 같이 네. 주거 공간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교육, 채용,
주거를 완전히 지원을 해서 자립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 네. 유사한 게 정부에서 이제 쉼터라는 곳을 운영하는데 예.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규약도 심하고요. 네. 제한 같은 것도 있고 뭐 20살이 되면 또 나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비영리 쪽에서 못 하는 걸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 쪽에서 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직무교육인데 네. 사실 직무교육 플러스 인문학 교육 같은 것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저희 뭐 이번에 저희가 5명을 선발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채용을 하신다고요? 선발을 해서 선발을 교육을 한 다음에 예. 채용을 하고 5명한테 주거를 지원하려는 게 올해 목표예요. 저희 회사의 네, 그 예. 5명이. 그래서 그 5명에 매칭될 수 있는 이제 멘토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리 상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멘토나 교육이 돼야 되고 저희가 네. 이제 저희는 시급이 낮지 않습니다. 뭐 최소 8,000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아 시급 8,000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채용을 하고 그 최하 8,000원입니다. 네. 최저. 아 네. 최저가 8,000원입니까? 네네네. 예. 채용을 하고 이제 주거까지 지원을 해서 올해 이제 2016년이죠. 5명 정도는 1년 뒤에 이제 뭐 자기 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네. 뭐 계속 뭐 남아 있어도 되는데 네. 다 저희가 바리스타로 키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네. 뭐 이따가 사례로 얘기하겠지만은 자기 꿈을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목표입니다. 네. 아 그럼 교육은 그렇게 되고요. 채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럼 교육은 몇 명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가 5년 동안 수백 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사실 그건 네.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뭐 예.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애들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돈을 받고 뭐 CA를 한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 경우도 있고 네. 뭐 특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사실은 회사가 미션이 완전히 명확해졌죠. 위기 청소년의 분류가 굉장히 넓어요. 뭐 네. 저소득층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거든요. 뭐냐면 네. 소년원을 갔다 왔다든지 네. 아니면 고아원에서 잘해서 고아원에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아예 이제 미션을 작년 말부터 이제 아예 한정을 지은 거죠. 집중을 그쪽으로 하시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아까 그런 친구들 5명을 선발하려는 계획인 거죠. 네. 네, 예, 그러면은 그동안 그냥 일반 학교의 CA나 네, 네, 네. 그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뭐 소년원도 가기도 했고요. 다양하게 네. 했죠. 네, 아 근데 그게 한 5년 동안에 쭉 하신 일이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5년, 그러니까 저희 회사 5년 됐으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청소년 교육들은 그냥 다 커피, 뭐 베이커리 이런 것들 그냥 다 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는 아예 집중을 해서 시설 같은 퇴소한 친구들한테 아예 집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 또 작년까지는 사실은 바리스타나 베이커리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지금 네. 말씀드렸듯이 뭐 인문학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심리 네. 상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더 붙이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선발은 어떤 그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아니 모집 공고는 만들어 놨고요. 이걸 네. 이제 각 기관에 이제 저희가 뿌리죠. 뿌려서 이제 기관에. 예. 뭐 소년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지역아동센터 쉼터들 네. 쉼터에는 이제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을 받으려고 하죠. 남자 아이로요. 예. 네. 그럼 채용은 바리스타로 일단 채용하시는 건 누구를 어떻게 채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채용은 바리스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급 8,000원 이상은 줄 예정인데요. 네.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네. 파트타임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로 해서 조금 뭐 높은 시급을 받아서 생활은 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주거 같은 거는 100% 무료로 지원하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주거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금방 질려요. 네. 지루해하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위기 청소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청소년 때는 또 오히려 더 호기심이 많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직종은 다른데 미션이 위기 청소년인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은 다르더라도 미션이 같은 위기 청소년인 대표들끼리 2번에 걸쳐서 한번 회의를 했었어요. 올해 미션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예. 뭐 거기에는 뭐 여러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각자가 다 그 네, 분야에서 잘 이렇게. 도망가기도 네. 하고 지루하기도 하니까. 네. 네네.
그 모임 분들 모두 그 몇 분 정도 모이셨어요? 그 테이블에. 저희가 미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위기 청소년 키워드로 한 12명, 13분이 모이셨었는데 네. 사회적 기업가가 한 6명 정도 되고 비영리 네. 쪽에도 한 3, 4분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 이제 관 쪽에도 한 2분, 3분 참석해서 했는데 네. 1박 2일 워크숍인데 정말 밤새 토론한 것 같아요. 술 같은 것도 안 먹고 네. 밤새 1박 2일 동안 열 몇 명이 얘기를 하고 또 다음 그러니까 1차 그랬고 2차가 저번 달에 한번 열렸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죠. 네. 그 미션 중심으로 중심으로. 그 전에 보면은 그 1+1 교육이라고 뭐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런 네. 것도 하셨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1+1 교육 같은 경우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그 혜택을 받았나요? 저희가 그게 초창기에 2013년도인데 한 60명 정도 네. 그렇게 오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소비자한테 그런 좋은 목적이 또 소비자는 선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 같은 서비스인데 뭐 좋은 목적이 있으면 좋은 목적을 선택하겠지만 네. 1+1이 좀 타사보다는 좀 비용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점점 외면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1+1이 아니라 한 반에 한 명으로 한 반에 한 명을 무료로 네, 주는. 예. 그 바꿨죠. 근데 제가 사회적 기업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좋은 목적으로 그 상품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비자는 네. 좋은 목적 했다고 절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영리합니다, 소비자는요. 예.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카페 보시면요, 사회적 기업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유심히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인 거를 드러내놓지 않아요. 네. 그냥 상품 서비스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향 평준화됐는데 떨어지지 않게 제공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적 기업인 게 사실 더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회적 기업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뭐 막 지금 창업하는 분도 계신데 네. 어쨌든 그런 사회적 기업인 걸 내세우거나 그걸로 홍보하는 거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카페가 모두 몇 개죠? 저희가 양평동 선유도역 그다음에 카카오 한남 네. 그다음에 서울역 신도림 직영점은 4개고요. 네. 그다음에 상암 MBC는 위탁이라도 5개인데 네. 경복궁점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6개였다가 그래요? 이제 하나를 해서 5개 직영점인 거죠. 아. 직영과 위탁인 거죠. 경복궁은 이제 닫았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취업한 사람의 경우 채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요? 어떻게 그 비율이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네. 지금 저희는 직원들 기본적으로 일단 채용이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저희가 원래 유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뭐 채용을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채용 연계를 시켜주든지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나 그런 친구들이 채용된 케이스도 있나요, 현재?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많이 도망가고 네. 뭐 좋은 사례도 있고 네. 좀 안 좋은 사례도 있고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네. 뭐 좋은 사례로 얘기하자면은 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요. 네. 부모가 있는데도 네. 5살에 고아원에 들어간 거죠. 부모가 있는데도요. 있는데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살 때 고아원에 들어 15년 동안 살다가 20살 돼서 이제 퇴소해서 나왔는데 뭐 이제 일자리라든지 네. 주거 같은 걸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교육도 받고.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우주라는 곳을 통해서 네. 주거 지원을 하죠. 저희가 네. 우주가 쉐어하우스인데 굉장히 네. 저렴한 비용에 살 수 있어요. 예. 그 저렴한 비용에서 우주가 이제 50% 할인을 해줘서 네. 한 20만 원 정도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작년 8월인가 왔었거든요. 사실 네. 오래 있던 건 아닌데 8월에 와서 올해 1월까지 있다가 네. 분명히 대학 수시에 떨어진 것 같다고 했었는데 네. 수시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대학 어디죠? 부천 쪽에 있는 그 종교 학교인데 아무튼 그 사회복지사과를 네.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 저희가 지금 뭐 사실
금요일 같은 워크숍을 한 8명 가잖아. 그럼 매장 인력이 네. 많이 빠져서 예. 바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불러서 파트타임으로 아, 시키기도 예, 하죠. 시키기도 그런 하고요. 예. 저희가 바리스타로 완전 키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자기 꿈을 찾는 거라든지 네. 자기 목적 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 친구는요. 네. 한 발씩 나가는 거 보면은 기특하고 뭐 지금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속 도와주고 싶고요. 예. 뭐 반대로 좀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네. 없어져 버리거나 예. 잠수를 타 버리거나 네. 뭐 돈에 손대거나 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사회적 기업가가 되신 어떤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사회적 기업가 이제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5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조금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제야 예. 사회적 기업가는 사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저 위기 청소는 제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편모 가정에 네. 탈학교 청소년의 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이었어요. 네. 저 스스로가 위기 청소년이었던 거죠. 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거 숙명 같은 거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저 같은 애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뭐 어떤 뭐 다른 커피숍을 하든 뭐 아니면 식당 사장이라도 일단은 그런 친구들한테 더 먼저 저는 채용의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감인 거죠. 네. 뭐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2년 동안 좀 특이했던 게 저희가 이제 교도소로 출강을 나갔거든요. 소망교도소라고. 네. 혼자 나가신 거예요? 출강을 아니면은? 이게 소망교도소가 이제 사립교도소예요. 대한민국 사립교도소가 네. 있어요.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데 네. 가면 되게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5개월 과정이거든요. 한 기수에 5개월 중에 제가 한 달 반 정도는 창업 강의를 하고 네. 나머지 3달 반을 저희 강사님이 이제 뭐 커피에 대한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들이죠. 그거를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 1, 2, 3, 4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재밌는 일들이 많죠. 교도소 가면 사실 일반인들은 교도소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네. 주 2회였어요. 주 2회니까 네. 주 2회 뭐 2시간 반이었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시간을 사실은 해왔었죠. 그걸로. 네. 그런 것들도 뭐 약간 동질감 뭐 음. 제가 이런 말씀을 이게 뭐 편집될 때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아버지랑 어렸을 때 이제 별거 하고 나서 같이 살지 않았었잖아. 네.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는 특수부대 같은 거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33 헌병대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삼성 경호하는 부대가 있는데 네.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한 1,500대 30 정도, 30평대 1,500명 정도 지원하는데 네. 전 단증도 많고 이래요. 또 운동 좋아해서 그래서 네. 나중에 신원조회나 보증조회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때 알게 된 저희 아버지가 정가가 있더라고요. 아. 그걸 몰랐었거든요. 저는요. 네. 근데 어렴풋이 우리 아빠가 깡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엄마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저한테 뭐 기억에는 계속 좋은 아빠였긴 했지만 거친 모습들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나 뭐 저도 이렇게 사실은 평탄하게 자란 게 아니었잖아요. 거칠었고 뭐 제 친구 중에도 뭐 교도소 들어가는 애도 있고 네. 그런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편견이 없기 때문에 네. 쉽게 교도소 같은 데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 이심 전심 뭐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절대 다르지 않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소망교도소에서는 몇 명 정도를 그럼 그동안 이렇게 한 기수에 보통 25명 정도니까 뭐 네. 지금 100명이 넘었겠죠. 그것도 네. 25명, 25명 예. 100명 정도 되고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저랑 연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출소하셔가지고 예, 네. 계속 그건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작년 말까지 하고요. 네. 올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비용 받고 한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저희 예. 자비로 자비로요? 했던 거거든요. 물론 뭐 강사료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왜냐면 저희가 25명에 대한 재료비나 네. 뭐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지 네. 이런 거 샀을 때 사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런 것들 다 저희가 부담했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커져서 올해는 이제 뭐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올해는 못 하고 있죠. 그 네. 교도소는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런 교육을 하시면서 그 변화된 모습 같은 게 좀 느껴졌나요? 어떤가요? 그분들 그러니까 교도소든 소년원 가보면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판검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보다 네.
그런 분들보다 사실은 좀 자기 거기 계신 분하고 좀 비슷한 그나마 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제 얘기를 조금 많이 공감 네. 같은 걸 해줘요. 예를 예, 들어서 예. 집안도 좋았고 뭐도 좋았는데 뭐해서 이렇게 잘 살아나면 그런 얘기 안 들어오죠. 근데 네. 저 뭐 요새 그런 애들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흙수저가 아니라 플라스틱 수저예요. 플라스틱 수저, 네. 일회용 수저 예. 이 정도인데 그런 어쨌든 그런 어렸을 때 삶을 살다 지금은 사업도 하고 지금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전 절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빚이 몇 억 단위 있어요. 네. 빚도 많고요. 예. 그냥 뭐 재밌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을 교도소나 이제 그 저기 뭐 소년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가 말하는 건 좀 진심처럼 느끼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진심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예.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공감을 얻는 거죠. 용기를 네. 얻는 거고 저를 용기를 보면서 얻고, 예. 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을 짧게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뭐 청년이나 혹은 성공 사례 뭐 얘기해 주고 싶은 분이 있나요? 그 이거는 뭐 나이가 좀 청소년은 아니었고 네.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좀 슬픈 얘기인데 네. 그 뭐 약을 좀 마약 같은 걸 했었던 분이었어요. 네. 약을 끊고 끊은 지 한 5년 정도 됐고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고시원에 살던 분이 어떻게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작년부터 일하게 됐거든요. 네.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일하고 있었는데 네. 1월 달 올해 1일쯤에 저랑 이제 단둘이 술을 먹었어요. 소주 네. 한 잔을 먹자고 해서 제가 뭐 먹고 싶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누구랑 고기를 먹는 게 3, 4년 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만날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음. 고기를 혼자 구워 먹으러 가지는 않으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같이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왔는데 이제 저한테 직원이죠.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다른 직원들도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 술 먹고 막 그랬던 거죠. 술 먹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2월 말쯤에 또 단체로 워크숍을 갔어요. 저는 미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매장 문이 닫는 한이 있더라도 네. 아까 미션에 대해서 공유해주고 네. 강화시키려고 워크숍을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상의 행복인 거죠. 자기는 누구랑 대화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네. 같이 밥 먹을 동료가 생겨서 좋고 같이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자기 꿈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3월에 워크숍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뭐 좀 약도 좀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지 모르는데 네. 저번 달에 잠수를 타셨어요. 예. 확 잠수를 타셔서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네. 뭘 사고 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잠수를 타고 뭐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냥 저한테는 그냥 짤막한 죄송합니다. 뭐 굉장히 뭐 짤막한 뭐에서 뭐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네. 그 저희 직원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모습도 사실은 좀 감동스러웠고요. 네. 그 여직원들도 있거든요. 저희 일반 그냥 여직원들이 네. 그런 그분을 보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보고 편견 같은 게 굉장히 사라졌다. 네. 교도소 갔다 오고 뭐 약한 분들에 대한 이런 편견이 완전 사라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 네. 안타깝죠.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러게요. 혹시나 이 방송을 네. 듣는다면 네. 제가 뭐 계속 문자를 남기고도 있는데 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네. 다 뭐 밥도 같이 먹어줄 양도 있고 네.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지금도 저희 구성원들 모이면은 그래서 이제 더 미션에 사실은 더 충실해지려고 해 막 그런 얘기를 같이 회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난 회를 못 먹었다 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내부의 어떤 그런 저희가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네. 위기청소년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편견 없이 저희 구성원들도 바라보고 같이 뭐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게 사실 너무 좋은데 네. 안타깝죠. 그렇군요. 네. 그 게스트형 무료 쉼터를 뭐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그거 2년 전에 이제 직접 운영하려고 기숙사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숙사인데 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실패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잘 모이지 않았었고 네. 그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지금도 제가 법원 전자민원에서 이렇게 소송 중인데 아무튼 네. 저는 그 건 외에도 이제 상가 임대차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제가 굉장히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하거든요. 네.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분쟁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제가 직접 못해서 이번에 우주라는 그 쉐어하우스 우주가 네. 아마 서울에 한 30개 지점이 있어요. 네. 그 우주 김정현 대표라고 사회적 교육과 네. 1세대인데 딜라이트 보청기 막 했던 네. 친구인데 30개 지점이 하여튼 서울에 있는데 이번에 아예 한 지점을 만들려고 해요. 그 저희 위기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네. 같이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다.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겠죠 우주에서. 예. 저한테 만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 네. 예.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그 지금 카페 설립을 하려고 하시죠? 어떤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커피 네. 회사죠. 카페보다는 네. 지금 자리는 카페가 아니라 커피 회사입니다. 저희는 예. 유통부터 해서 네. 교육도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네. 회사를 만들리는 거죠.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인 쿨한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자녀들과의 소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